핀란드에서 이제 술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술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화염병을 만들다 보니까 소련군이 금방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공장을 폭격해 버리는 이제 이런 일도 생기게. 그래요? 핀란드 그러면 뭐 제일 눈에 떠오르는 거는 살기 좋은 나라, 혁신 국가. 의외로 자료를 보면은 조금 좀 우울한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레저 활동 중에 하나가 저 숲에 가가지고 이제 술록 이제 잡는 게 취미생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보면은.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예, 2%입니다. 김프로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우리 법무부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구본 연구소가 2년 된 거예요? 2년 됐죠. 와. 정확히 2019년 3월 1일 날 첫 방을 했어요. 네. 3월 1일 날. 첫 방송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난다. 첫 방 루안다 아니야? 첫 아니에요, 방송은 어디야? 파키스탄. 파키스탄. 네. 아, 파키스탄 그래. 파키스탄 얘기하기 이전에 네. 제가 그래서 우리 김프로 형이랑 얘기하다가 네. 최준영 박사님이라고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뭐 좀 알아? 뭐 하겠어? 뭐 아니죠. 역사는 야. 왜곡할 수 없어. 야, 정확하게. 2% 당연히 그렇게 왜곡을 하나? 야, 2%가 뭐 스카우트 그게 아니라 다 그냥 뭐 그렇던데. 아니 그거지. 손경제에서 한국 도시를 이렇게 하는데 잘 앞디다. 네. 모셨잖아. 그래서 북유럽 도시 좀 몇 번 그렇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들어갔잖아. 이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를 해야 된다. 지구본 연구소는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또 제가 지분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저 자, 지금도 기억나요. 하여튼 묻어가려고 진짜. 하여튼 2%는 네. 최준영 박사님을 여기에 모셔온 걸로 3프로 TV에서 할 건 다 했다. 예. 그 2년 다 전부터 유효기간 다 계속 멸실되기도 남았어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우리 지구본 연구소가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왜 안 올라오는 거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는 거죠. 그 3프로 TV에서 또 저희 경제신과 함께해서 교양 또 인문학 부분에 거의 뭐 유일하면서도 가장 또 최고의 콘텐츠가 우리 최준영 박사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최준영 박사님의 콘텐츠를 3프로 TV에서만 담아두긴 너무 훌륭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좋은 채널을 하나 또 만들어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같이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사실은 2년이 넘었죠. 넘었죠. 지구본 연구소 이전에도 책과 함께로 여러 번 또 뭐 특집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치열한 이 증권 시장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때 아휴 좀 쉬었다 갑시다. 어? 이게 사막을 막 달리다가 오아시스 같은 여기 좀 머물다 갑시다. 네. 어? 네, 이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라는 채널을 독립을 하고 네. 그리고 3프로 TV가 제작을 하고 또 진행도 3프로 중에 그래도 뭐 진행력은 뭐 정프로니까 제가 할까요? 네. 정프로가 주로 진행을 하고 하면서 네, 저희가 또 정프로가 약간 지쳐 있거나 그럼 저희가 또 투입하고 그래서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건데 채널을 독립하고 또 그 컨텐츠를 지구본 연구소 플러스 알파를 거기다 그렇죠. 넣자.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지난 2달 동안에 네. 열심히 연구를 해서 쉬었더니 아주 저희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우리 준영이 내놔라. 네. 니들이 뭔데 왜 준영 우리 준영이 그래서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제 조금 더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게 지금 이제 저희가 컨텐츠가 좀 많다 보니까 찾아보셔야 되는 불편함도 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최준영 박사님 컨텐츠만 딱 모아서 채널 하나를 저희가 또 독립을 시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지구본 연구소 아마 중반 이후부터 듣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니까 사실 초반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나라들 파키스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부티 잠깐 갔다 왔고요. 방글라데시도 있었고요. 방글라데시, 르완다, 1000개의 언덕 르완다. 맞아요. 예, 그렇죠. 루안다를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아, 그렇죠. 충격이었죠. 그때 충격. 루안다 현지 연결됐잖아. 그러네요. 예. 저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네. 이 저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책으로 네. 글로 이제 루안다라는 나라를 이제 대충 알아서 말씀을 열심히 드렸는데 갑자기 김프로님께서 현지 연결을 탁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 와 있어요. 안식년 받아가지고. 정말 그때 큰 상도 받고. 네. 정말 긴장했어요. 야 이거 엉뚱한 소리 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는
안 가본 사람 치곤 최고인 것 같다. 실제로 제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가본 사람이 묘사한 르완다에 대한 네, 얘기로는 네, 네. 최고봉이다. 르완다가 그때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깨끗한 그죠? 비닐봉지 안 없는 나라 그 예, 르완다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그 코로나 19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방역 뭐 잘해요? 확진자들도 있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요? EU에서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면서 많은 나라들을 추가로 차단했어요.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버렸는데 남아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뭐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르완다만 들어 있어가지고 새삼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르완다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랬더니 그 르완다 대통령인 이제 카가메 대통령께서 또 철권을 휘두르시면서 철저한 이제 방역과 예,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막 안 하면은 이제 다 빵에 가두고 벌금 물리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전히 참 들여다볼 만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르완다라는 국가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뭘 배웠냐면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새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운명, 끈질김, 목숨의 끈질김, 그다음에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동력, 그 흐름들이라는 건 참 면면히 흐르는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그것도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르완다 같은 나라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이 사실 계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방송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았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 덕택에 외교부에도 불려가고 외교부였어요? 예, 외교부에서 강의하셨다며 참. 예, 외교부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예, 아프리카 주간이 있어요. 외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주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되게 쭈삣쭈삣 가서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공군사관학교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공군사관. 예,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생도들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조종사가 되셨겠네요. 인간의 개군요. 예, 인간 다 했죠. 그때 4학년들이었으니까 예,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세상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봐 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왜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던가요? 그때는 꼭 아프리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세부 전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제관계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문이과, 뭐 이과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이공계 쪽으로 이제 정비, 기계라든지 기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전공이 있었는데 4학년 생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국제관계학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희 3프로 방송을 특히 이제 정프로님 팬이셨어요. 네, 공군 출신이에요. 네, 에어포스입니다. 병 503기. 그래서 그런지 병 503기? 네. ROTC 28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일로 딱 와가지고 되게 놀래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나이를 먹었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날. 왜요? 옛날에는 그 어릴 때는 항상 이제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위문 편지 쓰고 했던. 난 요즘 불안해 정말. 저 이제 거의 아들 또래 되는 친구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야,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킬 수 딱 있을까? 가보니까 이제 이제 그 저기 정복을 입고 이제 수업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23살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야, 저 친구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친구들이고 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또 뭉클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군사관학교 출신들 특히 이제 조종특기를 받아서 가는 친구들은 중간에 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동기를 잃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예. 그렇겠구나. 같이 예. 출발했는데 못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훈련 중에 뭐 작전 중에 네. 뭐 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특히 더 많아요 공군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사고에 항상 제일 노출돼 있으니까. 에어포스.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2년 뭐 매주 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매주 했었죠. 거의 매주 해서 거의 2년을 채웠는데 그래서 시즌 1 한 다음에 몇 달 좀 쉬었다가 시즌 2까지 해서 한 2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우리 최준영 박사께서 그거 저 못합니다 그랬었어요. 제안을 했을 때 네. 제가 뭐 모든 나라를 가본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합시다. 뭐 어떠셨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사실. 네. 그 전에는 그 책과 함께였죠. 투자는 책과 그렇죠. 함께라고 해서 책이라는 걸 기대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책에 나온 이야기는 이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편하게 저자가 이렇게 쓴 걸 뭐 어떻게 해요? 뭐 아니면 저는 저자 생각이랑 좀 반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제 되게 기댈 구석이 있었는데 그렇지. 갑자기 그냥 해보라고 그러시니까 네. 사실 되게 좀 정말 쫄린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무슨 나라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왜냐면은 큰 나라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도 많이 들었다가 곰곰한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10년 동안 제일 친숙하게 많이 보던 나라가 파키스탄이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미국이 계속 테러와의 전쟁을 2001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즈를 보다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정말 아프간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렇죠. 보면 거의 뭐 계속 그 파키스탄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실리고 칼럼들이 나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고 그때 때마침 그 유튜버에서 이제 과로사라는 이제 친구가 이제 베트남계 파키스탄계 이제 한국인이죠. 맞아. 예, 상당히 이제 인기도 막 끌고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 안 되면 뭐 망하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3월 1일 날 첫 업로드를 딱 하고 나서 제가 그때 무슨 일 때문인지 외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텔에서 일어나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나. 첫날부터 댓글이 달리는데 그때 이제 팟캐스트만 할 때죠. 팟빵 댓글로. 예, 그때는 팟캐스트만 할 때였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원했구만 사람들이 이런 걸 원했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쾌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냥 관심 재미 삼아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던 것들을 새삼 정리하는 어떤 기회도 됐고 되게 신기했어요. 야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했고 야 저희 어머니 계셨으면은 제가 참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주의 산만하고 쓸데없는 거 들여다본다고 깜빡하지 마시고 먹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원래 그 시험 공부하다 보면 시험 그 참고서 빼고 나면 다 재밌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맨날 딴 거 들여다본다고 혼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참 그 파키스탄으로 시작해서 뭐 지부티, 르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네, 예멘, 뭐 중동, 콩고, 예. 그리고 극지 갔다가 이제 예. 태평양 섬들까지. 그 중에 이제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가 대박이 나거든요. 아르헨티나. 유튜브 조회수 100만 조회. 전 지금도 신기해요. 100만 조회 이상 나왔지. 예, 되게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 남미를 하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사무실로 전화 오시는 분들, 메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은 볼리비아에 계시는데 볼리비아에 계신 분이에요? 예, 국제 전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쭉 말씀하시는데 미국 거쳐서 뭐 멕시코 거쳐서 남미에서 한 20년 이상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같이 다니시다가 지금 볼리비아에 체류 이제 하고 계시는데 가봤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아닙니다. 저 그냥 딱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거의 한국에 있던 시절보다 남미에 살던 시절이 더 긴데, 정말 그렇다. 네, 참 잘 들었다. 반갑고 막 이렇게 연락 주신 분도 계셔서 되게 황공하고 황송했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 멕시코나 이제 다른 곳에서 메일로 연락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계신 분은 이제 아마 기아차 쪽 관련해서 진출 같이 하셨던 공장 있죠. 인 같은데 저 방송을 듣고 남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을 잡고 이걸 토대로 남미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영업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국가 간의 뭐 관계라든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대충 머릿속에 넣고 가니까 잘 보이더라.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이제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고
예,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메일로 이제 연락 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참 세계가 하나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런 연락이 한번 받을 때마다 기분도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쫄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예, 보고 계시고 야 팩트 이거 체크를 하고 팩트 있구나. 체크인데 야 이게 내가 이거 다 아나 뭐 그런 것들 예, 두려움도 좀 사실 있었고요 보면. 자, 일단 뭐 저희가 사실 이 2년 동안 너무 즐거운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뭐 계속 넘쳐나겠습니다만 또 새롭게 이제 첫 걸음을 떼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방송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이제 주로 다뤄주실지 또 이 방송 그렇지. 보시는 분들은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만드는 일단은 지구본 뭐 네. 그렇다고 뭐 어떻게 지구본 채울지. 연구소를 이제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지구본 연구소는 이제 지금처럼 가긴 하는데 이제 포맷이 조금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옆에 지구본도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프로님과 이제 둘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친밀하게 또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국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분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이제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 있게. 예, 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이제 동남아, 네. 예, 우리 주변이지만 잘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예. 좀 꼼꼼하게 좀 더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고 싶다라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목표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별로 지금 저희가 주로 해왔던 게 한 국가별로 이제 나라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틀은 계속 유지를 하되 거기서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좀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나라 이렇게 뜯어서 네. 이제 본다면은 옆으로 이렇게 좀 봐서 특정 주제를 잡아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관계를 보는 쪽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가령 이를테면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우리가 뭐 쉐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막상 그렇죠. 뭐 쉐일이 세계를 바꿔놨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꿔놓는지 사실 이제 잘 이제 모른단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럼 뭐 쉐일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쭉 이어나가면서 네.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바뀌고 돌아오는지를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제 훑어보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보면 산업이라든지 이제 개인들도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쟁이라든지 여러 다툼들 네. 우리 국제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간간히 소개가 되지만 왜 싸우는지 왜 갑자기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려보는 하는 어떤 그러한 코너도 같이 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짬짬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곁들여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뭐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랑 뭐 전투를 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도대체 두 나라가 왜 싸우는지, 네. 뭐 어디 처박혀 있는 나라인지, 뭐 어떤 배경이 있길래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뭐 터키, 러시아 뭐 여러 나라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하게 되는지 사실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역사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산업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그렇죠.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뭐 우리 노벨 형님도 나오시고요. 노벨상에 노벨 형님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탈린, 우리 대원수도 등장을 하는 사실 되게 오랜 역사들이 농축돼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인데 우리는 되게 평면적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중간 중간에 좀 하면서 좀 진행을 이제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의욕은 앞서는데 네.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보시면서 이제 이런 거 좀 필요하다, 재밌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연락을 이제 주로 주고 받는 갑자기 연락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어떻게 알게 되신 분도 계시는데 되게 놀랐어요. 이 우리나라에 덕후가 이렇게 많으시구나. 많지. 예. 많지. 그러니까 되게 덕후 제가 이 코너를 진행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시니까 이 많은 덕후분들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이런 이야기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걸 보니 저도 힘이 납니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덕후가 바라보는 세상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 분씩 이제 모셔가지고 게스트 분도 모시고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철도 기차 덕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통계 덕후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덕후라고
할까요? 뭐 자관 의료 산업에 관련되는 또 그 분야를 또 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 듣는 코너도 한번 해보고 어디까지 이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최소한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튜버로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좀 보좌를 좀 해드리도록. 예, 아니,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 사실이 그렇죠. 우리도 유튜브를 한 지가 한 2년 된 네. 거죠. 근데 지금 뭐 120만 구독자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으니까 또 그 성장에 기여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독립된 채널로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한 네.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그럼요. 네. 전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우리 최준영 박사님하고 그런 얘기들을 꽤 오래 했죠. 네. 한 3, 4개월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뭐 결과라는 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삼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의무가 돼 버리더라고요. 안 하면 막 되게 혼나는 느낌이고. 네. 자, 저희 아마 채널 3프로 TV 네. 채널 보시면 탭 여러 탭 중에 뭐 동영상 재생 목록 쭉 있다가 이제 채널 탭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과 함께하는 채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게 그런 뜻입니다. 네. 뜻이구나. 근데 이제 그 채널에 처음으로 우리 최영호 박사님 채널이 딱 올라가서 아주 이제 영광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쭉 같이 이제 가시는 거고 그 영상 아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끝나실 때 보면 아마 링크를 저희가 아마 다 걸어 놓을 건데 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네. 컨텐츠들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또 편집도 아주 이전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좀 못 썼던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급 진행자가 하니까 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분골쇄신 저도 열심히 견마지로의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네. 견마지로? 견마지로 가야죠. 네, 제가 개 되겠습니다. 개가 돼서 제가 왜 그러세요? 보면. 최준영 박사님을. 아예 그 자, 예. 네. 저는 정프로님 뵐 때마다 정말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인데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공군 출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공군도 아니 제가 사관학교 유튜브 출신들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되게 머뭇머뭇거렸었어요. 저는 이 비주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좀 꺼리는 게 되게 많았는데 참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한 그 핀란드 이야기 바로 좀 이어드릴 거고 일단 저희와 이 3프로 TV 채널 안에서의 최준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는 이제 요 핀란드 편이 마지막이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자 시작이죠. 마지막이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핀란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네. 최 박사님과 오늘 가볼 나라 어디로 좀 가보면 좋겠습니까? 예, 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실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12월 말쯤에 딱 갔으면 좋았을 나라인데 네.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핀란드. 네. 휘바휘바죠. 핀란드 할 이야기가 참 많고요. 우리나라 분들하고도 은근히 친한 나라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인연이 참 많고요. 핀란드? 예. 따로 말고는 별로 친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의외로 그것도 핀란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자작나무, 멋있는 거 완전히다. 말씀하시네. 휘바휘바, 사우나. 핀란드 사우나. 핀란드 그렇죠. 사우나, 그렇죠. 예. 뭐 따로. 무민도 그렇잖아요. 무민도 참 핀란드 예. 거예요? 예. 무슨 뭐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왜 그 털복숭이 뭐 강아지인지 곰인지 하여튼 뭐 그런 친구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게 많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핀란드 그러면 이제 자작나무 그리고 이제 호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네. 자기들끼리는 핀란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수오미라고 보통 잘 부릅니다. 수음, 수오미. 수오미, 예, 수오미.
이게 이제 핀란드어로 이제 호수 또는 연못 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단어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타클로스의 고향이다. 뭐 사실 북쪽에 있는 나라들 다 산타클로스가 자기네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유력한 고향은 현재까지 핀란드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산타클로스가 네.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상상 속의 소설 주인공 같은? 원래는 이제 성격이에요? 실존 인물이었죠. 이제 그 기독교의 어떤 성인으로 네, 성 니콜라스. 이렇게 있다가 지금처럼 우리 빨간색 모자 쓴 뚱뚱한 할아버지로 변신하신 거는 이제 코카콜라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변화된 거죠 보면. 아, 원래는 빨간 옷 입고 예, 다니시는 예. 원래 분이었어요?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보면. 근데 이 중동 쪽에 원래 계시던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북쪽까지 이렇게 올라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뭐 오늘 네. 그래서 예. 하여튼 그런 나라. 핀란드를 그래서 핀란드는 뭐 아까 말씀하신 사우나도 많아요. 네. 사우나의 고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 국민이랑 그 사우나 개수로 나눠 보면 2명당 사우나 1개씩 있다. 뭐 이 정도로 되고요. 그래서 뭐 정상회담도 사우나에서 종종 해요. 아, 이 나라 가면요. 네. 그 이 나라의 사우나라는 건 우리나라의 대중목욕탕이 아니라 네. 대중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그냥 따뜻한 네네. 그 기운 나오는 그 조그만 골방. 그렇죠. 그걸 사우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탕은 없는 거지? 건식이에요, 습식이에요. 건식인 거지 그러니까. 건식이에요? 건식 건식인 습식이라고 봐야 되지 않? 습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아,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납니까? 아, 저 우리 그러니까 최준영 물을 박사님이 달고 놓고 거기다가 코리안 방식의 그 사우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의 건식은요. 네. 들어가면 일단은 앞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는 전기로에 의해서 달궈진 돌이 있고 네. 거기다 이제 물을 칙 끓이면 이렇게 칙 하면서 올라오긴 하죠. 그걸 건식 사우나라고 하고 네. 습식 사우나는 들어갈 때부터 앞이 잘 안 보여.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건식에 더 가깝긴 하네요. 숨이 턱 막히고. 예, 숨도 그건 막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건식에 가깝겠네. 돌을 달궈 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자작나무 가지로 이제 이렇게 물 이렇게 뿌려 가지고 아. 예, 이렇게 하는 방식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림픽 덕택에 처음 알게 됐어요. 핀란드란 나라를. 핀란드에서 올림픽도 했나요? 옛날에 했었죠. 헬싱키 올림픽이라고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아. 예, 이제 했었는데 그 88 올림픽 때 당시에는 막 체육 시간마다 이 올림픽 개최 국가 외우는 거 언제 몇 그랬죠. 년도 막 이거 하다 아, 보니까 그쵸, 그쵸. 이제 네. 도대체 헬싱키가 어디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러면서 핀란드라는 나라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때 그 핀란드 쪽이었나요? 잠깐 꽤 유명하신 뭐 운동 선수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육상 선수들, 뭐 자토팩이라든지 이런. 아, 옛날 예. 전설의 육상 선수들. 네, 전설의 육상 선수들이죠.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님을 처음 뵙게 된 것도 사실 이 핀란드 덕택에 뵙게 됐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왜 그랬죠? 핀란드 무슨 왜? 인연이 있으세요? 나 핀란드 간 적은 없는데. 제가 그 손에 잡히는 경기에 처음 출연하게 됐던 게 제가 예전에 썼던 보고서 중에 하나서 이제 핀란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거를 본 이제 그 당시 작가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전혀 제 전공하고 상관없는 핀란드 이야기를 하러 이제 MBC에 갔던 핀란드 기억이 처음 나서 기본소득. 예, 그때 이 프로님 처음 뵙게 됐죠. 실험을 좀 하던.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 재밌는 나라네. 예, 그래서 핀란드는 뭐 한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출장 가는 나라기도 했고요. 왜? 복지 뭐 이런 거 배우러. 뭐 교육도 그렇고 뭐 복지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출장 가셨고 우리나라한테는 여러 가지로 뭐 지정학적으로나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핀란드 그러면 아 추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잘 알려진 게 많아요. 뭐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뭐 교육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1등이라고 지금은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1등 수준 했었고 F1 좋아하시는 분들은 F1 드라이버 중에서도 핀란드 출신들이 종종 이제 눈에 띄고요 보면.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대세인 리눅스 원래 개발자인 리누스 토르발스가 이 핀란드 사람이에요. 핀란드 친구예요. 아, 리눅스가 예. 핀란드 거군요. 예. 그래서 돌고 돌아서 지금은 이제 MS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오히려 리눅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기도 했고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터넷 채팅. 여기 최초의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캐캐 묵은 옛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IRC라고 있었어요. IRC? 예, IRC. 그게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처음 나왔던 ICQ는 ICQ 요 다음에 ICQ가 요 다음이 나왔고. ICQ예요? 예, 예. 그럼 스카이러브는 언제? 그거는 이제 더 뒤죠. 또 다음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지금도 뭐 많이 쓰죠. 문자, 휴대전화 문자. 네. 네. 이것도 최초로 서비스를 개발했던 게 핀란드입니다. 보면. 아.
예. 이걸 뭘 개발하고 자시고 하지? 휴대폰 만들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어쩔 수 노키아가 핀란드 거예요? 네, 노키아가 핀란드 거였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핀란드 친구들이 컴퓨터랑 아마 친하네. 예, 은근히 친하고 새로운 생각도 잘하고. 리눅스도 하고 노키아도 하고. 네, 사실 이것만 해도 뭐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네.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한때는 또 우리 지금 뭐 86세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익숙하게 들고 다니던 꽃병 화염병도 이 나라에서 만들었죠.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화염병을 개발해서 화염병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가 또 이 핀란드이기도 합니다. 이 몰로토프가 이게 러시아의 그 소련의 이제 외상이었죠. 유명한 외상이었는데 네. 이제 이 XX 엿먹어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역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화염병도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숱한 소련군 탱크를 이제 불태워보고 또 나라기도 하고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못 만든 화염병은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나? 그 처음에 생각을 했던 나라가 이제 핀란드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술공장에서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소련하고 전쟁할 때 한 6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 네. 근데 이제 이 핀란드 친구가 하나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죠. 이 핀란드에서 이제 술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술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화염병을 만들다 보니까 소련군이 금방 알았던 거죠. 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공장을 폭격해 버리는 이제 이런 일도 생기게. 그래요? 라벨을 떼고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부정부패가 가장 없는 나라 세계에서. 세계에서 투명성이 가장 좋은 나라, 네. 높은 나라. 예. 그리고 가장 웃지 않는 나라, 가장 무표정한 나라. 노스마일. 예. 왜 그렇게 이것저것 좋은 나라에서 묻지를 않아? 좀 되게 유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우리 되게 안 웃고, 우리 되게 말 없고, 되게 촌스럽고, 우리 지금 그래. 스스로도. 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뭐 있지 않습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보면은 그 핀란드 청년들 이제 왔을 때 보면 네. 평소에 뭐 하고 노세요? 그러면 낚시하고요, 뭐 배 타고요. 정말 상당히 이제 그린필드에서 지내는 그런 친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핀란드가 자일리톨 덕택에 되게 유명해졌죠. 자일리톨. 예, 자일리톨은 이제 천연 감미료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네. 뭐 주로는 이제 자작나무에서 아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자작나무에서 네. 이 자작나무 안에 보면 섬유질이 있잖아요. 나무니까 거기 있는 자일란에서 만든 게 자일리톨이에요. 나무 껍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 껍질에서 이제 나오는 성분으로 만드는 건데 원래 사람 몸에서도 하루에 한 5에서 한 15g까지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일리톨이? 예, 자일리톨 성분이. 비듬 같은 거구나. 비듬? 사람 몸에서 뭐, 어디서 예, 감미료 상태인데 이게 1970년대 초반서부터 이 핀란드에 있는 이제 뚜루쿠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네. 이 치석 우리 플러그 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케일링 할 때 나는 이거하고 자일리톨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핀란드 사람들이 자작나무 껍질을 이제 씹는 게 옛날부터 많이 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치석이 적은 것 같아. 뭐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75년도에 예. 자일리톨 앵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자일리톨 껌이죠. 이게 처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핀란드는 자일리톨 열심히 연구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일리톨 껌을 열심히 씻는 엄마가 애를 낳으면 충치 박테리아 전이가 이제 감소돼가지고 유치아 이제 충치율이 한 70% 줄어든다. 그러하다. 그다음에 뭐 중이염 발생도 준다. 그래서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북유럽의 북구권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 꽤 많은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식 명칭은 이제 핀란드 공화국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요. 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다 왕실이 있는 나라인데 핀란드만 처음부터 이제 공화국이었고 여기는 단 한 번도 이제 왕국을 만들지 못했어요. 대공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왕국 밑에 있는 자치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이 다스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애매한 개념으로 이제 지내오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고요. 인구는 이제 한 550만 정도 됩니다. 550만 정도 되고 면적은 33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한 3배 정도. 면적은 3배, 인구는 10분의 1 정도. 널널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널찍한 나라죠.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되게 길어요. 한 아래 위로. 남에서부터 북까지 한 뭐 1,100
50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긴 편이고 그래서 저 북쪽의 전체 국토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북극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라플란드 지역이라고 그래서 뭐 술록이 뛰어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오로라 맨날 볼 수 있고 하는 지역들이 이제 이 지역인 거죠. 그래서 국토의 한 75%가 숲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북유럽 가보시면 산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나무가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어디 딴 데로 딱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는 평지면은 이게 뭐 논이든 아니면 뭐 공장이든 집이든 이 도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길 옆이 다 숲이에요. 평지인데. 뭐 이거 약간 느낌이 처음에 왜 이상하지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나무다 그러면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어야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게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초지도 아니고 그냥 이 자작나무 숲이 그냥 평지에 쫙 깔려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익숙하지 보면. 않겠네. 네,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자작나무 숲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호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뭐 자료마다 좀 다르던데 한 18만 개에서 19만 개 정도 호수가.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군요. 왜냐면 개요. 예, 18만 개에서 19만 개. 인구 500만인데 호수가 18만 개? 예. 아, 1인당 하나씩 일인당 분양해도 분양. 될 것 같죠 보면. 예, 여기가 이제 지형이 옛날에 이제 빙하가 밀고 내려온 지형이다 한 보니까 가족당 그 하나씩 있네. 그렇잖아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그러네. 그 나라 돌아다니는 자동차 숫자나 호수 숫자나 비슷하겠네.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는 이 호수들이 많아요. 스웨덴도 되게 호수가 많고 예, 핀란드가 더 많고 뭐 이런 이제 지역이고요. 1가구 1호수. 예. 그래서 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나라를 상징하는 색깔은 두 가지죠.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네. 하얀색. 그다음에 이제 자작나무도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수. 네. 호수는 이제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국기가 보면은 하얀 바탕에 푸른색, 청색 십자가가 있는 우리 월드컵이나 뭐 할 때 보시면 가끔 유로 축구할 때 보면은 핀란드 축구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 보면은 흰색이 보통 다른 나라 국기들은 이제 붉은색 계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좀 네.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핀란드 국기는 딱 보면 뭔가 다르다 저 친구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네. 차가운 이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국기죠. 이제 1918년 독립하면서부터 계속 채택을 해왔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제 국기가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하얀색 바탕에 푸른색 십자가 이제 월드컵 뭐 이제 응원하고 할 때 흔드는 국기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이 쓰는 민간 국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 정부 청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유럽 같은 경우 보면 각종 문장이라고 그러죠. 네. 뭐 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칼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문장이 있는 국기는 또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 쓰는 또 별도의 국기처럼 이렇게 또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정부 국기, 뭐 민간 국기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들이 유럽 국가에서는 종종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에서는 이 국기라는 게 프랑스 혁명 때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 문장 이런 이제 휘장 이런 동네 것들이 오히려 가문 그 그런 게 지역의 상징하는 게 상징이죠? 이제 예. 그 나라를 상징하는 원래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국민 국가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국기라는 게 얹어졌는데 아, 그게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일일이 그 문장 다 그리기 힘드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편하게 이제 일반 됐어요. 국기만 이제 민간 국기만 쓰는 문장은 그런 살아 있고 형태입니다. 바탕색은 그냥 나라 국기로 넣고. 예. 그래서 뭐 핀란드 국가 문장을 보면은 이제 뭐 한 칼을 이제 발로 밟고 있는 뭐 사자상이 이제 써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핀란드 그러면 뭐 제일 눈에 떠오르는 거는 살기 좋은 나라. 네. 뭐 그다음에 혁신 국가, 예. 복지 국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자료를 보면은 조금 좀 우울한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세 가지를 꼽아보면 순서대로 꼽아보면 첫 번째가 항정신제, 두 번째가 인슐린, 세 번째가 그렇구나. 항우울제 이렇게 돼 있어요. 당뇨도 많으신 모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도 좀 안 좋고 신체적으로도 당뇨가 되게 많고 이런 좀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보기는 좀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긴 그러니까. 합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도 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뭐 날씨 탓도 좀 있고요. 네. 예, 날씨 탓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술과 관련된 이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종적으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보다는 아시아 계통 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러시아 바로 옆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뭐 특정의 우리가 보통 어떤 그 국가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병에 좀 취약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마 여기도 약간 좀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밤이 길어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불면증, 네네. 수면제에 대해서 약간 좀 중독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면증, 당뇨, 우울 이거 그냥 예, 그러니까 참.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뜻밖인 거는 여기에 총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이게? 예, 뭐 거의 자유죠 보면은. 그래서 국민 1인당 총기 소유율로 따져 보면은 네. 1등은 당연히 미국. 2등은 예멘이라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고 사실은. 예, 예멘? 예멘 내전 중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고요. 3등이 핀란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총 들고 나가서 이제 레저 활동 중에 하나가 저 숲에 가가지고 이제 술록 이제 잡는 게 이제 또 취미생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보면은. 원래 터프하게 좀 살던 사냥꾼 이제 기질이 있던 집에 친구들이다 하나씩 보니까 있어야 되는 사냥 예. 판도라도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명사수도 많아가지고 예전에 뭐 이 소련이랑 전쟁을 할 때 보면 저격병들이 대활약을 펼친 예 하얀색 옷을 눈밭에 스키 타고 내려와서 조용히 멀리서 쏘고 도망가는. 한 명 딱 죽이고 끝나고. 예, 그래서 총기 소지율도 높고 폭음 당연히 많고요. 술 이제 막 퍼마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건 우리나라 네. 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살률이 높아요. 10만 명당 한 11.9명 정도 되는데 예, 미국 정도 수준 됩니다. 영국보다 한 2배 가까이 이제 높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는 단일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뭐 이민 온 사람들이 상당히 적고 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정당도 있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90% 정도가 이제 한 97% 가까이가 이제 핀란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한 뭐 민족 형태로 이제 돼 있고요. 아니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다 그냥 같은 친구들인데 이렇게 쭉쭉쭉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 예. 완전 달라요? 여기는 좀 아시아 계통에 훨씬 가깝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핀란드가. 예, 핀란드는 그래서 말도 많이 달라가지고 예. 다른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분들은 영어 되게 쉽게 자연스럽게 익히고 되게 잘하고 이러는데 핀란드는 영어 하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분들이 핀란드어 익히기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혹시 알타이어 이쪽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보면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우기 어렵지. 그래서 이제 밤이 길고 뭐 외롭고 뭐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스크림을 되게 사랑하고요. 아이스크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러는지 탱고 무용수가 이제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뭐 이건 덴마크랑 좀 비슷한데 뭐 수십만 개의 단체에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각종 클럽 활동들을 또 열심히 하는 동아리. 예 동아리. 예, 덴마크 국민들은 이제 합창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뭐 스포츠나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그래서 이 어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 종류 다르기 때문에 핀란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스웨덴어를 같이 배웁니다. 외국어로 옆 나라인. 그리고 이제 스웨덴어가 핀란드의 공용어이기도 해요. 핀란드어 자체 자기 말도 있고 스웨덴도 공용어로 이제 인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끼리 만든 정당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스웨덴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스웨덴 사람들 중에 핀란드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없고요. 보면은 스웨덴이 갑이군요. 이 동네에서는 갑입니다. 잘난 척하는 맏형 뭐 이런 정도 이미지고 뺀질이 형 뭐 이런 이미지고 저도 뭐 핀란드어를 제대로 뭐 들여다본 적은 없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미래 시제가 없대요. 미래 시제가 예, 우리 이제 시제 영어에서 뭐 I will 뭐 이제 하잖아요. 보면 뭐뭐 할 것이다. 내일이 없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미래 일을 어떻게 알아? 뭐 이제 이런. 나 지금가 모레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할 거면 지금 당장 해 이거죠. 이제 보면은 뭐 앞에 일은 해놓고 이야기해 이런 거죠. 보면은 자꾸 뭔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이제 간주하는 이제 그런 거 있고 보통 유럽 단어에 보면 영어 빼고 나면 이제 그 명사나 이런 데 보면 성구별 있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러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편하기도 하겠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다 그냥 다 거시기로 다 그냥 통용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관사도 없어요. 더 뭐 이런 관사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유럽 사람들 기준에 보면 실용적이네. 이 뭐지 말이 뭐 야 성도 없어 관사도 없어 시제도 미래 시제도 없어 그러고도 말이 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일일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걸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제 고맥락 언어라고 그러죠. 맥락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충 그냥 보고 앉아서 술 먹으면 다 서로 이야기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그걸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돼 보면 막 이런. 어때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군. 충청도 스타일. 예. 그러니까 이제 말 많으면 뭐 옛날에 간첩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처럼 아마 핀란드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오시면 되게 사랑받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모습도 있는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소련, 뭐 스웨덴 이런 이제 강국들 사이에 껴 있는. 그래서 어떨 때는 스웨덴 영토였다가 어떨 때는 러시아에 또 편입되기도 하고 우리랑 너무 비슷한 거 많다.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세계에서 한 3나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누군가, 다른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핀란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3나라인 것 같아요. 핀란드가 그렇게 다른 나라 의식을 많이 해요. 의식한다. 네, 많이 해요. 너 자일리톨 씹어봤어? 이제 만나면 이제 그런 질문부터 하고. 아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 보면 뭐라 그럴까? 두유동 자일리톨. 또 우리 보러 맨날 술 퍼먹는다 고 그러겠지. 야 외국 애들이 맨날 우리 술 퍼먹는다 고 그래. 술 좀 작작 먹어 보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한.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 때 그냥 그 얘기하면 돼. 우리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깔본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이 잘 없는 말 없는 민족이다라고 이제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말이 많으면 그래서 신뢰를 안 해요. 말 많으면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뭐 이제 죄송하지만 뭐 미안하지만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서두가 없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들어서 커피 2잔. 뭐 죄송하지만 뭐 이런 것도 없고 물. 그냥 그러고 끝입니다. 그냥 만나서 나랑 살게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이거 어떻게 해서 하면 차마 입에서 내지 뭐 할 정도의 이제 보면은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개혀? 개요. 그래서 이제 뭐 북유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면은 좀 외로움을 사랑한다,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게 사람들 SNS에 많이 돌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스웨덴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눈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한 2m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누가 한 사람 딱 들어오니까 또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북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사람들 사이에 좀 거리를 두고 외로움을 좋아하는데 폐 안 끼치려고 하고 그런 게 부끄러워하고 뭐 남 신경 쓰고 일본 한국 비슷하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태생적으로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좀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네. 유일한 예외가 이제 덴마크죠. 그래서 이 북유럽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수다쟁이에 사기꾼에 뭐 안 좋은 욕은 다 먹는 좀 그런 나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하고 일본인들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평가들이 또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많아요. 뭐 이를테면 바디랭귀지가 거의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되게 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하고 그래서 일본의 국회의원 외국인 첫 번째 외국인 국회의원이 핀란드 출신이 이제 한번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참의원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또 두 나라가 서로를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는 또 이런 면도 좀 있고 일본과 핀란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도 꽤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뭐 핀란드 가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공무원들께서 제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네. 한 몇 년 동안 난데없는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어디 군청, 뭐 어디 뭐 이런 데서 핀란드 가야 되는데 좀 뭐 어레인지를 해달라고 해서 아니 그걸 왜? 그래서 뭐 핀란드 사람들 스스로도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은 정이 많아. 근데 고독을 사랑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우리는 되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또 게으르고 느려요. 자유를 사랑하지만 규제도 많은. 그래서 규제가 많은 게 영업 시간 규제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술도 이제 국영 상점에서만 팔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 밤에 하면 잡혀갑니다 보면. 시끄럽다고요? 네, 시끄럽다고. 이거는 이제 스웨덴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랬던 이제 경험이 옆집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고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로 이제 공동주택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진짜 이상하다. 사우나는 좋아하면서 샤워를 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운동도 꽤 좋아합니다. 달리기 되게 좋아하고 중거리 달리기를 되게 이렇게 국민 스포츠처럼 좋아하는데 심장병 사망률은 유럽에서 최고 높은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런 이제 모순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 이야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입니다. 술을 만나면 변신한다. 착하고 얌전한 사람에서 이제 그 트롤이 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술 자체는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핀란드 그러면 술 되게 유명한데 네. 실제로 보면은 영국 사람들보다 덜 먹습니다. 예. 근데 이 좀 마시면 포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월, 비슷하네. 화, 수, 목 그렇게 얌전하다가 뭐 목요일 저녁 때부터 금요일 뭐 이제 되면은 이제 마셔보자.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나는 그 뭐 우리나라에 가면은 먹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는데 원체 얌전하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사고도 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적당히 또 좀 관대하게 이렇게 넘어가주는 또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나라랑 또 좀 비슷한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나라에서 또 한때 금주령을 또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제일 유명한 술은 이제 살미아키 코르켄 코르바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38도 정도 되는 이제 보드카. 네, 보드카가 이제 감초 맛이 좀 나는. 보드카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술이긴 한데 다양하게 마셔보지 못했어요. 그냥 주로 이제 감초 맛이 나면 약간 이제 그 달짝지근한 달짝지근하면서 한약 냄새 살짝 느낌이 풍기는 이제 그런 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 그래서 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0만 명당 한 2명, 3명 정도 수준 되는데 북유럽에서는 좀 많은 이 편인 북유럽치고는 좀 높은 편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술 먹고 나면 이제 제어가 잘 안 돼서 총도 있겠다. 예 총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호스도 그러니까 많겠다. 이게 이제 뭐 10만 명당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은 이 살인 사건이 꽤 많다라고 생각하면 5명이에요. 10만 명당. 명에. 예, 영국이 이제 한 1.2명 정도 생각해 보면은 꽤 높은 거죠. 이제 보면. 네. 1년에 1년에. 예. 그래서 덴마크가 한 0.9명. 그러니까 이 북유럽 대부분 나라들 0점대인데 여기는 이제 2점대를 넘어가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저기는 저놈들 술 먹으면 위험해라는 생각이 이제 그럴 수 많이 있겠네요. 나라고요. 그래서 이 핀란드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수라는 단어입니다. 시수. 시수. 예, 시수. 시수는 우리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인터넷 용어로 하면 존버. 존버 정신. 잘 버티는. 이를 악물고 그냥 묵묵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시수. 예. 그래서 이제 핀란드 사람들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표정 변화 없이 힘들단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눈밭에 뒹굴어도 그냥 묵묵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질리도록 만드는 말도 없죠. 이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시수라고 해요. 예, 시수라고 그래요. SISU 뭐 이런 뭐 굳이 이제 표기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렇죠. 오,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빨리 오면은 빨리 우리도- 뭐 이러면 제 한국인 좀 겪어봤네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존버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등치가 좀 큰가요? 핀란드도 빨리.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작습니다. 아시아 이제 혈통이라서 그런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친구들은 만나면은 이렇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목을 한참 위로 젖혀야 되는데 핀란드 분들은 이제 유럽에 가서 만나 보면 그냥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약간. 크다는 생각은 이제 들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하고 스웨덴하고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핀란드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통해서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접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소련을 통해 가지고는 동방 정교,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양쪽에 서가지고 좋게 말하면 중간에 이 연결해주는 브로커 같은 역할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뭐 계속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이제 그런 동네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좀 국가적 위기감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제 위치가 망한다. 진짜 중요한가 봐요. 예, 우리 맨날 망한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끝났어. 막 그런 우리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보면 막 신문 펼쳐보면 맨날 위기고, 맨날 다 바꿔야 되고, 그게 진짜 로케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 나라는. 그런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예, 사람 관계가 대부분을 결정해요. 맞습니다. 자기의 직업, 하는 일, 뭐 누구를 그거에 따라 만나느냐, 사람이 이런 만나지기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 그 사람 그 자체를 설명하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연초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일본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소설가가 하신 훌륭한 말씀이 있잖아요. 연초에 나 새로 태어날 거야. 나 이거 새롭게 마음 먹고 해볼래.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쓰는 시간을 바꾸던. 그러니까 낮에 안 자고 밤에 뭐 자던 뭐 습관을 바꾸든. 습관을 바꾸던. 그 다음에 사는 곳을 바꾸던. 하는 일을 만나는 사람을 바꾸던. 그래야지 내 마음 바꿔서는 안 바뀐다.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바꾸는 거야. 방송 시간 정해져 있지. 방송 스튜디오 항상 여기지. 만나는 사람 맨날 김프로 정프로지. 어떻게 바뀌겠냐고. 보세요? 아니 이제 그 정프로님 말고 이제 고프로를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제 오늘. 그래서 뭐 스웨덴 러시아 사이에서 항상 쥐어 터졌던 이제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나중에 역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기가 내전이 우리나라 6.25처럼 우리나라 뭐 6.25보다는 짧았지만 작은 나라에서 내전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핀란드 내에서요? 네, 내에서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적군 진짜 백군 비슷하네.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막 학살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생각이 예전에 좀 나기도 할 정도로 아. 네. 그리고 또 한때는 또 나치에 또 협조하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 부도 사태를 한번 겪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잘 나가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노키아가 또 순식간에 풍비박산 나는 일도 겪기도 하고 그렇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항상 위기감 좀 이런 겁 뭐 이런 게 또 많은 또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 18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들에게는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현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으로 이제 동원 가능한데 우리는 현역 뭐 장교도 한 40대 중반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지, 되는데 여기는 60세 그 사병은 50세까지 예비역이고요. 그다음에 부사관이나 장교는 이제 60세까지 예비역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요. 집에 총이 있어야 되네 여기는. 그래서 18세 이상 남성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징집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우리처럼 뭐 18개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냥 병으로 가면 한 160일, 160일 5달. 5달 정도. 에이, 그 정도는 뭐. 이제 기초 군사 훈련 받고 오는 거죠. 이제 보면 기초 군사 훈련에 이제 내가 전시 때 뭘 해야 되는지 정도. 5달. 예. 그런 거고. 애매하다. 그러니까 장교로 가면 이제 장교로 이제 가게 된 경우는 이제 한 350일 정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 복무도 가능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장교가 346일을 복무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대체 복무를 신청하면 347일을 복무를 해야 됩니다. 하루? 그러니까 뭔가 더 길게 복무해야지라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으로 생각해 보면 2배 이상 되는 거죠. 병으로 갔을 때 165일이니까 네. 대체 복무 신청하면 2배로 정도 이제 되는 거고. 왜 365일이 아니고 346일일까? 그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열흘 추측을 해보자면 한 20일 예. 휴가 아니에요? 휴가를 빼고 아니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1년 단위로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려면 정확히 1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텀을 좀 두고. 약간 텀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 조금 줄어야 돼. 그래야 그런가? 미리 수강 신청도 하고 그걸 하지.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러시아하고 옆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힘이 빠지면 본인들도 좀 편하고 러시아가 힘이 세면 본인도 이제 신경이 바싹 쓰이는. 그래서 예. 이제 푸틴이 이제 러시아 군사력을 재건을 한 이후에 군사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바싹 긴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이제 K9 자주포 48문을 이제 수입해간 네. 처음으로 이제 간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상당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이제 가져갔어요. 아 중국 우리가 무기 쓰고 있던 이제 육군이 쓰고 있던 아. 자주포를 이제 가져가는 조건. 당장 필요했군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당장 필요해서 갖고 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처음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핀란드도 알았던 거죠. 제대로 수출하려면 좀 깎아줘. 레퍼런스 필요하구나. 네, 좀 깎아줘라고 하는데 처음에 깎아주고 나면 다음 나라한테는 제대로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래 좀 깎아줄게. 라고 하니까 이제 비용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 맞아가지고 그러면 쓰던 거 우리가 마침 이제 창경비 해서 새로 다 제 부품도 교체하고 다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중고니까 중고 가격으로 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됐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멀리도 와서 쇼핑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핀란드는 K9 자주포가 워낙 또 성능이 좋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주포를 숫자를 1000단위로 뽑아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 뽑아낸 자주포를 계속 현역으로 굴리고 있고 네. 성능 개량도 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없다 보니까 뭐 물량 앞엔 장사 없는 거죠. 포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 없이 무- 전쟁을 해?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들은 이제 검증되고 많이 쓰는 무기가 좋은 무기인데 예.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 때문에 뭐 뭐 불가피하게 구매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뭐 12개 구매, 뭐 24개 이렇게 구매하는데 야 우리는 일단은 1,500대 뽑고 일단 필요하면은 옵션으로 500대 더 뽑고 막 이런 식이니까 다르죠. 하긴 20개 필요한데 공장 세우긴 좀 아까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독일 뭐 좋게 만들어 봐야 수출하면은 20개
자기네 나라에서 120대, 뭐 200대 이렇게 쓰는 필요하니까. 나라하고 일단 2,000대 뽑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1,500대 다시 개량하고 우리나라는 예. 워낙 그래서- 자주 쓰니까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방부를 이제 뭐 포방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자주 쓴다고 자주포야 그럼? 스스로 움직인다고 해서 자주포죠. 예, 스스로 움직일 셀프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주포입니다. 네. 자, 이 핀란드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유럽의 특히 이제 북유럽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있는 이 핀란드 쭉 한번 살펴봤는데 네. 핀란드 하면 여튼 뭐 그래도 제일 관심 많은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쪽이 아니신가 싶어서 네. 그 얘기를 그럼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핀란드 그렇게 하죠, 뭐. 교육. 네. 예, 교육, 복지 뭐 이런 이야기 복지. 한번. 예. 정작 관심 있는 건 다음 주구나. 그러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우리 참 장사 잘한다. 새로 시작하는 지구본 연구소지만 그 장사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더 심해진 것 댓글 같은데? 제가 유튜브 댓글 보다가 네. 아, 이건 제가 아직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 어느 분이 아주 그 뼈를 때리는 말씀하셨어요. 지구본 연구소라고 하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지구본 하나 안 갖다 놓고 하는 친구들 아, 처음 봤어요. 보면 막 반성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진짜 난로하긴 해. 그리고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되게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도 아직 지구본 하나 안 갖다 놓고 아, 지구본 있다는 하나 예. 무조건 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집에 노는 거 있으시면 아 이거 사요 뭘또 그걸 나 얻으려고 집에 그래. 노는 거 많아. 의외로 지구본 집에 논다. 그건 맞아요. 애 어릴 때는 하나씩 그냥 뭔가 꿈을 키워준다고 사다가 중학교쯤 되면 아 얘는 아니구나 싶어서 지구본 저기 처박혀 있는 데 많아. 갖고 오세요. 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예,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녹화 때 우리 지구본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최윤용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진 시간에는 우리가 핀란드의 교육과 복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 부담 없어요. 공짜예요. 좋은데 병원 가려면 일단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시고요. 수술 날짜는 잡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뭐 실업률도 높아지고 노키아도 망하고 이 기초연금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 연금을 높이는 쪽으로 열심히 버시면 저희들이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개혁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새로운 나라로 여러분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핀란드를 쭉 문을 열었고요. 핀란드의 뭐 군대 얘기도 조금 했었고 그리고 군대를 한 1년 남짓 그렇죠. 갔다 온다. 사우나 집집마다 많다. 1가구 1호수 정도로 호수가 많다. 네, 술 많이 마신다. 술 많이 마신다. 총 많다. 총 많고 그러면서 수줍다. 말 아이스크림 많이 없다. 먹.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다는 거 나 재밌었어요. 자, 우리 최주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 바로 한번 그러면 핀란드의 교육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예, 잘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선생님들,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이분들이 아예 딱 그 표준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고 뭐 한국어로 된 안내 자료도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하라. 하여튼 아니 공부를 잘한다는 인덱스가 뭐예요? 핀란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예 못하는지 못하는지 뭐 경시대 영국보다 그런 거 시험 봐요 시험? 예 시험 봐요. 국영수? 예 뭐. 시험 봐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학이겠지 그럼? 그렇죠. 언어도 있고 언어는 자기네 나라 말, 자기네 나라 시험을 말. 우리라고 뭐라 그러면 우리는 불리하지. 그래서 이 그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그래 그거 나도 1등이라길래 너네들 뭐 좋다는데 뭘 좋다는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궁금증을 이제 가지던 분들이 이제 그 피사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세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 15세 이상 어떤 특정한 연령을 딱 정해가지고 읽기, 수학, 과학 이런 걸 세 과목을 대상으로 이제 성취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다음에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3년마다 시험을 봅니다. 3년마다 보고 제일 최근에 시험 봤던 게 이제 2018년에 봤으니까 2021년 올해 이제 다시 피사만 시험을 보겠죠.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나라는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참여하고 싶은 나라들은 참여를 하니까 예,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보면은 국가대표가 있나요 그러면 시험 보는? 원래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국가에서 적절히 이제 봐서 네. 표준적인 평균적인 이제 스타일로 가는데 이게 이제 꼭 국가가 아니고 이를테면은 특정 지역
뭐 이렇게 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목을 매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좀 약간 편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가난해도. 전체에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니라 북경, 상해, 뭐 장수성. 내가 보기엔 선수촌 있어 이거 분명히. 그렇죠. 우리나라 태릉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촌처럼. 친구들이 이 중국 친구들이 이제 피사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기 시작한다면서부터 그 대한민국 1등을 하기가 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1등이 한 손가락 안에 들기도 어려워져요. 우리도 도곡동 뭐 이런 애들 좀 내보내 봐요. 뭐 가끔 근데 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국가적으로 누가 잘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향상이 되는지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샘플링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요소들이 이 나라의 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학교를 좋아하는지 배우는 게 재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물어보는 종합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만 보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 피사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국가적 평균 성적이 교육 수준이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핀란드가 계속 1등, 특히 수학 같은 데서 이제 1등을 했던 거예요. 예. 우리는 2등을 하는데 그럼 뭐 1, 2등 할 수 있지. 그런데 핀란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4시간밖에 없어요. 4시간만. 예, 아침에 가면 점심- 학교에 9시 반에 가서 밥 먹는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한 1시 반이면 끝나고 집에 온다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학원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학원 없어요. 보면은 학원 없고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도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교육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자율학습에 막 사교육에 한 달에 학원비 막 수십만 원 뭐 많이 쓰시는 분들 100단위 넘게 막 쓰는데 네네. 우리는 2등. 근데 여기는 학교 다니는 게 다들 재밌다고 또 나와요. 우리는 학교 가는 게 비참해요. 4시간만 괴로워요. 하니까 뭐 웬만하면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핀란드 교육 붐이 지금까지도 사실 그 여파가 좀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핀란드에 맞아요. 갔습니다. 갔고 지금 아마 절판이 됐을 텐데 일부 이제 그 학원가 많은 서점에 가보면 지금도 핀란드 수학 문제집들이 있어요. 핀란드 교과서를 번역한 해서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때 이제 1등을 쭉 하다가 최근에는 핀란드가 이제 좀 밀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많이 밀렸어요. 한 16위까지 밀렸어요. 16위까지 밀리고 우리나라가 7등인데 그러면 앞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1등 아시아계죠 다. 네, 1등 중국, 2등 싱가폴, 대충 뭐 생각 되시죠? 3등 마카오, 4등 홍콩, 5등 대만, 6등 일본.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화를 내셔야죠. 왜 일본보다 못해?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셔야 되는 이제 다른 상황이에요. 것보다도 이름 보면 이겨야지. 이게 참고로 다른 걸 보면 이제 읽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핀란드가 7등, 우리나라가 9등 정도 나와요. 2018년 성적에 따르면. 그래서 1등 당연히 중국, 싱가폴, 마카오, 홍콩. 여기는 똑같고 이제 뭐 에스토니아, 캐나다, 그리고 핀란드. 그다음에 아일랜드 다음이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가 핀란드가 6위, 우리가 7위.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일본이 또 우리보다 과학을 또 좀 잘하는 걸로 나와요. 보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클 무어 이제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이 그 제작한 이제 Where to Invite Next라고 하는 Invade Next라고 하는 예. 그 다큐의 영화에서도 이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미국 사람들이 뒤늦게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또 왼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또 관심이 높아졌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4시간밖에 없어. 숙제 없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뭐 하나 보면 주로 예체능 뛰어놀고 체육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 수업하고 수학 과학을 어떻게 잘해? 근데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적이 높다. 문제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교육이 잘못됐다. 하고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됐다. 예. 애들을 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근데 사실 비밀은 이제 거기 있지 않아요. 오늘 비밀도 알려줄 거예요? 뭐 알려줘야지. 저도 그래. 이제 이게 100% 비밀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몇 가지 이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하고 핀란드가 잘 나가는 요인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 예. 이제 피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네. 몇몇 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핀란드는 이제 문자가 표음 문자다. 듣고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듣고 쓰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빨리 글자를 익힌다. 그건 이해되죠? 예, 이 영어권 같은 경우 스펠링 익히는데 막 이게 한참 걸리는데 그러고
이 사실은 반칙이다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웨덴이 왜 성적이 안 좋냐, 노르웨이가 왜 성적이 안 좋냐,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이민 온 친구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이제 막 와서 평을 깎아먹는다. 근데 핀란드나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네네. 이민자 없기 때문에 균질하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이 높은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주로 스웨덴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네. 얘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뭐 교육청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보면은 가셔가지고 막 학교 교실 크기도 재워보고 뭐 수업 교재도 다 갖고 오고 뭐 도시락 반찬 열어보고 네, 뭐 급식을 어떻게 하나 뭐 다 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정량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학생 수가 뭐 1인당 뭐 선생님 한 명에 애 한 명인가? 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한 15명에서 22명 정도고. 비슷하네.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결이 뭘까라고 뭐냐? 하는데 저는 이 비결에 대해서는 왜 다들 말씀들 잘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냐면 뒤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학교와 선생님이 되게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을 표준 편차가 벌어지면 이거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누가 잘하는 친구들을 특별히 영재로 키우겠다라는 의식은 아니라. 뭐 그건 네가 알아서 잘 커. 네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줘. 하지만 그거를 막 목표로 않아. 제시하고 나가진 않아요. 대신 뒤처지는 놈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확실한 거죠. 근데 학원도 없어. 수업도 짧아. 그럼 어떻게 하죠? 학교에 남을 수 있어요? 네. 나머지 그래서 남는 선생님이 거지 그럼. 선생님이 1대1로 가르칩니다. 떨어진 애들을. 예,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그 수준이 이제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학생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선생님하고 1대1 교육을 받을 정도의 4시간이 이런 게 아니야. 그 정규 수업 끝나고 진짜 수업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강압적이진 않아요. 강압적이진 않은데 제가 핀란드 그 수학 그 교과서를 보고 되게 뭐야 이거 되게 우리나라 80년대식인데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문제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축달 막 이런 창의적이고 거를 이런 게 아니고. 예, 창의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 의무 교육에서 필요한 수학 교육이라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을 이제 했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의식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학교 당국, 교육 당국 어떻게든 가르쳐서 누구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이건 학교의 일이다, 롤이다, 선생님의 롤이다라고 명백하게 인식을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가 또 되게 많은 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핀란드란 나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라를 만들 때 독립국가, 우리는 러시아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니야, 우리는 별개의 나라라는 의식을 심어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해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독립을 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이 교원에 대한 대우, 평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석사학위 보유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원 양성을 빨리 해서 지금은 이제 그 교육대학들 다 4년, 초등학교 같은 거 다 4년이지만 예전에는 2년이었잖아요 보면은 그 속성으로 애들이니까 간단히 가르쳐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핀란드는 그런 거 없이 옛날서부터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잘 배우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어야 돼라는 의식이 이제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평판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학 졸업자들의 한 25% 정도는 선생님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강하고. 보통 이제 그러면 석사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이게 넘어갈 때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석사가 있어야 선생님. 네, 선생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뭐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 특징이죠. 복지국가라는 나라는 어떤 뛰어난 천재가 와서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야 이런 기대는 안 하고 모든 놈들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서 다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사는 이렇게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뒤처지는 놈이 있으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 철학 자체도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핀란드의 비밀 그래서 찾아보면은 뭐 인터넷 쳐보시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교실도 있고 깔끔한 좋은 커리큘럼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핵심은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앉혀놓고 가르치고. 저희 어릴 때도 그런 선생님들
종종 이제 계셨었거든요. 네. 뭐 동네에서 집이 너무 가난하다든지 제가 나온 초등학교 그 후문 쪽에 가면 그 보육원 옛날로 하면 이제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뭐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3학년이 돼도 4학년이 돼도 제대로 글자 잘 못 읽고 맨날 그러려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반 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어느 저희 학년에 어느 다른 선생님이 작정을 하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어느 아이 하나를. 예, 하나를 학생 다 가고 난 다음에 놀고 와. 그래가지고 와서 가나다부터 시작해서 글자 셈 가르치는데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를 좀 넘게 가르치고 나니까 네. 이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미 막 보여요. 느끼는 게 이 친구가 학교 수업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이 최준영?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애정과 관심, 열성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간과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자꾸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항상 시스템과 더불어 사람이란 존재가 사람이 같이 다 하는 병행해야 거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또 대학도 사실 또 네. 재밌어요. 대학이 다 무료예요. 아유. 무료인데 이제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노르웨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료 아니에요? 학점이 일정 수준 이하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죠. 그건 무료가 아닌 거야 그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수도권에 집중이 되지 않고 네. 전국적으로 잘 분산이 돼 있어요 대학들이. 대학들이요. 예.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들은 대학 가려면 다 헬싱키 수도인 헬싱키로 다 와야 돼요. 네.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 60년대부터 이제 그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자. 그러면서 이왕이면 지방에 새로 대학들을 만들어서 가자라고 해서 60년대부터 지방 대학을 많이 이제 양성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전체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중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실은 특히 대학 같은 고등교육은 수도권 위주가 많아요. 유럽도. 근데 이제 핀란드는 예외적으로 이제 지방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벌써 한 몇십 년 되어 온 거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꽤 그 특히 이제 공학 계열로는 상당히 유명한 대학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대학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대신 이제 추워서 고생을 좀 한다고 합니다. 유학 가신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추워요? 춥겠죠. 워낙 위에 있는데. 위니까 일단은 어둡고요. 습하고요. 우리 이제 예 그냥 저도 이제 옛날 몽골 갔을 때 경험해 보면 영하 25도 뭐 이렇게 이 정도인데도 습도가 낮으니까 그냥 또 있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영하 한 5, 6도만 돼도 습도가 높으면 네. 바람 불면 막 뼈를 살을 내는. 예 살을 내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네. 이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고 사교육비 비율이 GDP 대비 0.1% 미만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된다는데 제가 봤을 땐 더 높은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초등 3학년 때부터 이제 외국어 이건 우리나라도 영어 가르치죠. 보면은 이 친구들도 영어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재밌는 거는 6학년이 되면 제2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2 외국어는 대부분 스웨덴어를 옆 나라 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유럽에서 외국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이 나라. 예, 어족이 다르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잘 못하겠네요. 잘 못해요. 예,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하죠. 근데 이제 아무 국민한테나 가서 이제 막 속 영어로 걸어도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다 능숙한 영어로 하는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도 참 외국어 배우는 시간 생각하면 못하는 편이야, 그렇죠? 그 원래 책으로만 그 배우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교관으로 키울 때 얼마만큼 이제 그 외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나라들은 보통 1000시간 정도 가르치면 외교관 그 나라 외교관 업무를 할 수 있다. 예, 1000시간도 되게 어마어마 많은 거죠. 그래,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100.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인데 3000시간 언어가 3개인가 4개인가로 기억이 돼요. 한국어, 일본어,
그다음에 아랍어 뭐 이렇게 제 기억이 러시아어 돼요. 뭐 이런 거겠지. 러시아어는 2,000시간대로 쉬워요?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도 2,000시간대 정도 돼 있는. 중국어 3,000시간이었나? 아 우리나라 말 배우기 어렵다. 대한민국 한국어, 일본어 어렵다. 왜냐면 글자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그러니까요. 어순도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보면. 불리해 우리는 너무. 아니 뭐 독일어 영어만 비교해봐도 사실 뭐 비슷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또 헷갈리게 됩니다. 같이 배우다 보면. 아 그런가요? 예, 뭐 발리볼이야, 볼리발이야, 막. 아 그래도 거기는 대충 뭐 이렇게 알파벳도 비슷하게 쓰고 하니까 내가 볼 그래도 때는 독일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독일 갔을 때 네. 그때 유학하던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디 저희 이제 가이드 해주시니까 관청에 들어가서 이제 뭐 자료도 좀 물어보고 하는데 예. 독일어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그 위기에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약간 주눅이 드는. 특히 그게 이제 그 대도시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그래서 자기 같은 아시아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무시당하고 말 들어주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근데 영어를 하면 저 뒤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물어보는 되게 일단 잘 배운 인텔리다. 아,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해서 대우를 해준다. 근데 저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쯤에 가서 내가 독일어 좀 하는데 독일어도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 되게 고마워한다. 그때 독일어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편하다. 처음부터 독일어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독일어하면 오히려 무시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는 뭐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또 복지국가. 유명한 또 복지국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복지국가에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뭐 모든 국민들한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GDP 대비해서 한 42% 정도 세금 냅니다. 아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세금 조세 비율 다 합해 보면은 이거 절반 이하죠 보면은. 가처분 소득의 40% 낸다는 건가요? GDP 대비 조세로 GDP 대비 42%. 세금 징수액이 예 어마어마하죠 보면. 야 우리나라로 치면 예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같은 2배 정도 경우가 낸다는 거네요. 예, 2배 이상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내는 거에 2배 정도. 예. 생각하면. 그래서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은 다 북유럽 수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다들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사회보험, 뭐 실업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고용주가 34%를 내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47%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이 이제 부담하는 이제 이런 구조고요. 그렇게 내야지. 우리나라는 정부는 안 내고 정부는 안 내잖아요. 개인과 기업이 반반 내라고. 그렇죠. 이제 정부로 더 내세요, 정부가 더 내세요 그러면 세금 더 내세요라는 말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걸 택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지자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모두 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뭐 한 680유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국가가 또 나서서 예. 부담을 해주는. 근데 핀란드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그 의료 천국일 것 같은데. 네. 핀란드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이제 의료예요. 의료. 네, 대기 시간 길고 치료를 받아도 수준이 좀 낮다. 이게 복지국가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 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문턱을 되게 높입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아파야만 갈 수 있고.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당장 원할 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예약을 잡아서 몇 달 후에 일단 허들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막상 이제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보면 그러면 그런 거기다가 좋은 우리나라 대형 그 종합병원처럼 최첨단의 의료기기를 갖다 놓을 재원이 부족한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래 기다려 동안 갔는데 뭐 해주는 게 그렇게 썩 시원찮다. 돈은 안 들지만 뭐 이런 이제 평가를 이제 받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딜레마예요. 의료비 부담 없어요. 공짜예요. 좋은데 병원 가려면은 일단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시고요. 수술 날짜는 잡아봐야 알겠습니다. 라는 나라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전화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2주이면 잡히고 한 달 내로 수술 날짜 잡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하고. 좀 의료 컨베이어 같은 뭐 이런 나라를 택할 거냐. 네. 상당히 이제 뭐 사람마다 입장이 많이 다를 그러네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도 뭐 다양하게 이제 있죠. 그래서 공적 국민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노령자들한테 대해서 최저 소득을 이제 보장해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소득 비례로 또 연금을 따로 받아요. 내가 이제 많이 낸 만큼 또 이제 받는
이제 이런 건데 기준액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이 사적 소득 비례 연금 같은 경우는 최종 임금의 60%. 젊을 때 세금 많이 걷지만 그거 다 그냥 내 통장에 쌓아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뭐 실업률도 높아지고 노키아도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초연금 비중을 낮추고 소득비례 연금을 높이는 쪽으로 국가가 그냥 알아서 줄 수는 없고요. 열심히 버시면 저희들이 챙겨드릴게요.라고 하는 개혁을 계속 시행하고 있어요. 2005년, 2011년, 2017년.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기초노령연금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얼마 연금을 받나 그러면은 한 1,300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16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보면은. 평균 1인당 예, 1인당. 노부 보면 320 나쁘지 않네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히 잘 챙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젊을 때 굳이 노후 대비를 따로 안 합니다. 따로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노후 대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연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내 집 한 채 정도를 사면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레버리지 만땅 써서 레버리지 104%짜리 받아가지고 뭐 80%짜리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사면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하면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따라가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란드에서도 사실 이 점점 정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65세 되면 의무적으로 다 퇴직을 하라고 했는데 네. 먼저 퇴직하고 싶으면 퇴직하시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더 일하시려면 더 일하세요. 웬만하면 더 일하세요. 예. 그래서 막 68세까지 막 네. 이렇게 어차피 집에 보내시면 정부가 연금 줘야 되니까. 연금 줘야 되니까 차라리 더 일하시고요. 더 늦게까지 일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연금 좀 더 얹어 드릴 해주기도 테니까. 하고. 예. 또 일도 하셔야 건강해지지. 그렇죠. 이제 그런 용도로 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잘 이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실업보험 같은 경우는 뭐 최대 500일까지 네. 평균 한 1,000유로 정도 이제 받습니다 보면은. 500일. 예, 500일이니까 1년 반 정도, 1년 좀 넘게 이제 보면은 한 달에 한 우리는 한 10개월인가 이 정도 줄 걸 퇴장으로 줘도.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고용보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잘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난 소득이 없어요. 뭐 정말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면은 월 한 490유로까지 정도 이제 생계 보조비를 이제 지급을 해주는데 전체 인구의 한 7%가 이걸로 꽤 먹고 되네.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일단은 6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별개로 이제 뭐 가족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또 자녀가 있으면 별개로 이제 지급이 되니까 실제로 이런저런 수당들을 다 합하면 이제 꽤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걸 그냥 국가가 다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수당 받아야 돼요. 당신은 왜 일을 안 했어요? 요즘에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야 뭐야 나한테 내가 무슨 거렁뱅이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그걸 삭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관료적으로 딱딱거리게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가족 수당, 무슨 질병 수당, 연금, 뭐 주택 수당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는 또 뭐 공무원이든 공단이든 직원들을 채용해야 해야 되니까 되겠죠. 이 인건비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 볼 때 이 좌파 쪽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 주는 거는 국가의 의무인데 네. 왜 자꾸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으면서 저렇게 관료주의로 나가는 거야? 이거 개혁해야 돼.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그냥 거고. 묻지 말고 나눠줘. 그렇죠. 오른쪽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도대체 얼마야? 이 시스템 유지 비용만 자체도 얼마인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저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여야가 이렇게 만났네. 만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그 핀란드의 그 유명한 이제 2015년에 연말에 이제 제가 뜬금없이 이제 기본연금 보고 레포트를 쓰게 만들었던 네. 그게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그래서 기본소득은 2016년에 이제 법안을 이제 제정을 이제 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한 2년 동안 이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최저 생계가 보존이 안 되고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자. 네. 못 받던 분들에게도 주자는 컨셉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이런 수당 저런 수당 이런 수당 저런 수당으로 주긴 줬는데 네. 그 뭐 나눠주기도 힘들고 뭐 본인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니 그냥 묻지 말고 딱 정액을 주고 우리 오히려 그게 비용 절약되는 거다. 네.
그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다르잖아요. 먼저 제가 질문 드린 건 못 그렇죠. 받던 사람이 받는 어떤 복지망이냐. 네. 두 번째 건 받는 결국은 비슷한 금액이 돌아오는데 그냥 심플하게 네. 한 거냐. 네.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타이틀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네, 같은데 이름은 일단 같은데. 시작은 이제 무조건 베이스로 깔아주자. 그게 이제 먼저고요. 네.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보자. 먼저 목적은 빈민구제였군요. 그러니까 일단 다 주고 나면 줬을 때 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과연 올라갈 것이냐.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그 소득이 수준이 올라가면 다른 연금을 이제 이렇게 깎아야 내려가면 되겠죠? 야 그럼 내가 일을 왜 해? 그렇지. 나 그냥 연금 받고 살래. 라고 하니까 근로 의욕이 계속 저하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당신이 직업을 가져서 처음에 우리가 연금을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 소득이 20% 늘어났어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우리는 상관 안 하고 계속 당신한테 정액을 지급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취업 전선에 더 잘 나설 거냐, 그렇겠네. 근로 의욕이 있을 거냐. 사실 나설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되게 이제 애매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보면 왜냐면은 그 전에 주는 게 너무 낮은 게 아니고 네. 기존에 받던 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2,000명을 25세부터 58세까지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2년간 월 560유로씩을 기본소득으로 이제 지불을 했습니다. 네. 다른 수당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수당은 계속 받는 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추가로 560유로를 이제 얹어주는 추가로 거. 주는 거예요. 예, 추가로 560유로를 얹어주는 예.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 전에보다 그러면 560유로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나, 근로 의욕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를 이제 하다 관찰을 한 거죠. 하다.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관찰을 쭉 해서 2019년 2월달에 이제 예비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네. 작년 말에 아마 이게 본보고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져나 뭐 네. 싶은데 첫 번째 일단은 삶의 질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학교나 이제 교육에 돈을 더 써요. 스스로 내가 배우고 싶던 걸 더 배운다든지 네. 하는 쪽에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어떤 그 더 향상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향상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 고용률 개선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던 일 그만두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더 새로운 일을 그동안 연금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더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더라.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에는 이제 미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5년 이제 말에 네. 이제 그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하게 이제 몰아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은 되게 오래 전서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1960년대 이제 몇 차례 네. 이제 시범 이제 실시를 이제 해봤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물가가 원체 뛰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해서 이제 흐지부지 됐고 1980년대 이후로는 되게 이제 그 좌파들의 전유물인 어떤 극좌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핀란드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복지국가에서 해봤더니. 저런 시도를 한다는 거는 여러모로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왜 데이터도 잘 나올 것이고 추적조사도 좋을 것이고 믿을 수 있다. 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기울였고 지금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온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지 애매하다. 나온 결과는 이 결과 자체만 보면은 애매한데 핀란드 정부가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할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니까 이 정도니까 접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를테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안 걷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보면 지금 그 소득을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걷어서 그렇죠. 이제 나눠주는데 세금을 그러면 안 걷으면 너한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감세. 감세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이제 있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한 4가지 방식들이 있었어요. 당초 논의되던 방식들이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꺼내서 다시 또 시범 사업을 해볼 수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나눠주던 것보다 많이 나눠줬다. 네, 이번 추가로 더 정부는 얹어주는데 그거에 대한 뭐 자격 조건, 뭐 소득 조건 이런 거 없이 그런 건 없이 그냥 예. 줬더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이제 분석하기가 이제 시간이 네. 걸리는 거죠. 네. 꽤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부작용도 장기적으로 있어야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효과도 장기적으로 더 나타나는데 네.
낼름 1년 보급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험 그래서 설계 그거는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이상한데요. 예비조사, 프리리머리 네, 네. 예비조사고 예. 본조사가 이제 나올 때가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우리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는 아이는 많이 낳나요? 많이? 합계 출산율은 한 1.4명 정도니까 우리로서는 뭐 부러운 우리는 수준이죠. 부러우나. 예. 근데 복지국가 생각해 보면 2.1명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산모 출산 지원제도 뭐 잘 돼 있다라고 자기들끼리는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만 보면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출산 시 140유로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이제 뭐 18만 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용품 패키지를 엄마 상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줘요. 이제 보면은 뭐 세숫대야부터 시작 옛날에 세숫대야 담아줬는데 이게 뭐 디자인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아서 잘 쓴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면 글쎄 뭐 이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굳이 사러 가지 마세요. 뭐 이런. 예 근데 이제 이걸 재밌는 거는 전 국민이 다 그냥 의무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부유층도 같은 용품을 다 쓰고 가난한 분들도 다 쓰시니까 평등하다는 인식을 키워주는 데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출산 후 105일까지 그러니까 한 석 달 네. 반 정도까지는 고용주가 월급 전액을 이제 지불을 하고 이제 그거를 넘어가면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뭐 남성 육아 휴가 이런 거 보면 스웨덴보다는 못해요. 남성 육아 휴가는 54일 정도니까요. 스웨덴이 180일인가요? 남성 육아 휴가가 그랬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좀 짧은 이제 수준인데 네. 핀란드 남성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면. 육아 때문에. 예, 핀란드 남성들은 좀 이렇게 말도 없고 되게 남성적 또 되게 이렇게 마초적인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핀란드가 1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성평등이죠. 아. 예, 유럽에서 최초로 1906년에 이제 여성 참정권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이러면 또 항상 이프로님 물어보시죠. 그럼 세계 최초는 어디예요? 이런 것처럼. 세계 최초는 1893년에 뉴질랜드가 1등, 옆 나라인 호주가 1902년에 2등, 그다음에 1906년에 이제 핀란드가 3등. 신기하잖아. 우리 3.1운동 전에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아주 일부만 빼놓고는 여성들한테 투표권 안 줬다 하는 게 참 미개하게 살았어 우리. 우리나라도 아주 늦은 건 아니죠. 1900. 우리나라는 일거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해버렸죠. 한국 스타일로 48년에. 그냥 그 보통 선거, 평등 선거가 그냥 한 방에 됐던 거고 이 노르웨이가 또 1등 했던 게 여성 양성 평등 할 때 이야기 나왔던 게 1990년에 최초의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어요. 지금은 뭐 독일도 여성분이 이제 여성 국방부 장관이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있는데 일찌감치 이제 이렇게 나갔던 거죠. 네. 그래서 투표권을 1등 줬는데 사실 한 195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나무 캐가지고 나무 잘라서 펄프 만들고 뭐 이런 노키아 같은 회사도 주로 이제 전봇대 만들던 회사예요. 나무 가지고. 아, 그래요. 예. 노키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 구조가 낙후되다 보니까 여성한테 뭐 권리 보장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농사짓고 뭐 도끼질 해야 되고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이제 산업 고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소련 덕택이었는데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여성 취업률이 높아져요. 인구가 작은 나라에서 뭔가 산업하면 당연히 공장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 뭐 남녀 다 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소련이 뭘 도와줬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련하고 두 번은 전투를 벌여서 땅도 떼어주고 보상금을 내주는 나라가 이제 핀란드예요. 전쟁 배상금도 지불한. 네. 소련한테? 네, 소련한테. 소련한테 두 번 쥐어 터졌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히틀러 나치와 같이 함께 또 소련과 맞섰던 나라가 예. 그쪽 편이었구나. 근데 당시에 부과했던 뭐 전쟁 배상금 이런 것들을 대부분 나라들이 안 갚았어요. 뭐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 그냥 뭐 대충 이걸로 퉁칩시다. 뭐 해서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핀란드는 1원 한 장까지 다 갚았어요. 갚았어요. 소련한테? 네,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쓸만하네. 라는 생각이 최소한 우리 뒤통수는 칠 친구는 아니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냉전이 심해지니까 서방에서 뭘 직접적으로 수입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잘 이해도도 낮고.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나라한테 맨 처음에 몇 개 들여오다가 그러면 니들이 조달해. 소련 조달 청구가. 그렇죠. 그래서 뭐 야 이제 계획 경제였으니까 야 전선 뭐 3만 킬로 뭐 이런 거 갖고 와.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핀란드가 저건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자기들이 만들고 만들고 아니면 사다 주고. 안 되면 사다 주고 거기다가 브로커 피 얹어 가지고 넘기고. 그래서 노키아가 열심히 전선도 만들고 러시아의 다이소였구나.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같이 폭망했던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한 1980년대쯤 되니까 벌써 취업률이 한 75%. 오히려 지금은 이거보다 낮아졌어요. 그 이후에 네. 경제 위기가 예. 몇 번 오면서 예. 좀 낮아졌는데 여성 취업률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만 8세 이상 자녀를 뒀을 경우에는 주 30시간 근무를 뭐 원하면 본인이 월급이 좀 내려가니까 주 30시간. 그 다음에 또는 주 4일 근무. 를 할 수도 있다. 예, 선택할 수도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직장 성평등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 30인 이상을 고용한 사람들은 이 직원 대표와 더불어서 성평등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몇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계속 작성을 해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평등 1위 국가긴 하지만 또 묘한 거는 여전히 그 급여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여성들 물론 여성들 중에도 더 잘하는 분도 있고 월급 많이 받는 분도 있는데 급여를 그러니까 회사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또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라 그리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아라 라고 하면 그 결과가 여성이 많이 뽑히든 남성이 많이 뽑히든 그건 이제 시장에서 선택한 결과인데 여성은 혹은 의무교육 비율이 있던가 아니면 이분들은 출산 전에도 휴가 줘야 되고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도 해야 되면 사기업들 경영주와의 머릿속에는 그냥 총각 뽑자. 그거는 이제 그 한국식이고요. 예. 어, 그런 이- 머리가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머리가 전혀 안 없어요. 돌아가요. 네, 그런 거는 그건 다 우리가 이를테면은 내가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면 의료보험비 당연히 내줘야지. 의료보험비 떼먹는 회사는 없잖아요, 이젠. 예. 그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거. 당연하죠.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성 직원이 출산하면 그거 해주는 거는 그거를 만약에 안 준다? 그걸 안 줄 수는 없는데. 안 줄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내가 법에 돼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냥 룰이에요. 삶에 배어 있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직원 뽑았는데 사대보험 안 해주진 않지만 예. 사대보험이 부담되니까 직원을 알게 모르게 안 뽑을 수는 안 뽑을 있잖아요. 수는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 이제 레벨에 이제 인식 개선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뽑죠.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복지 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평등해, 모두가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야. 사회의 의무야라는 게 복지 국가의 저 밑에 깔려 있는 가장 베이스거든요. 저 사람이 여성이라고, 돈 저 사람이 벌어봐야 장애인이라고. 나가서 어. 그런가?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반 버스가 1억 원인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2억 5천이 넘어요. 저상 버스 같은 경우는. 네. 그건 국가가 사주겠지.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장애인 분들한테 해도 1년에 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5명도 안 타. 그거 왜 사줘? 차라리 그냥 택시 사서 불러서 돌려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효율적으로 따지면. 효율적으로 따지면은. 네. 근데 국가 정책에서는 근데 이 복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엄연히 나와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당연한 나도 권리가 버스 있어. 타고 싶을 수 있다.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복지 국가야.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됐던, 돈이 없는 사람이 됐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 자체가 사실 우리로서는 머리로는 이해돼도 사실 여기서 100%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게 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이제 급여 명세서에 세금 떼가는 거 보면은 또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죠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여성들을 우대하고 뭐 이런 거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값이면 몇 년 후에 출산휴가 몇 년씩 갔다가 돌아와서 일에 몰두하지 못할 직원을 뽑느니 나도 사기업이고 너도 사기업이면 일 열심히 할 결혼 안 할 것 같은 분들만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위로 갈수록 판단 기준이 단순화되고 네. 다 어디 가보면은 40, 50대 아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떠들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소비 성향이 더 강한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더 큰 실패를 하는 거죠. 괜히 그런 다양성 조직 내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 자체가 돈이 된다는 다양성 걸 자체가 경험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이 자체가 큰 키워드더라.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전 세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의 동남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나라 출신들이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이거는 이 색깔 쓰면은 곤란합니다. 명칭 이렇게 붙이면 우리한테는 되게 웃겨요. 보면은 이런 사소한 것부터 뭔가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복지국가는 좀 그런 면들에서 단순히 복지제도가 좋다, 돈만 해준다. 그 밑에 있는 그 배경. 아까 네. 선생님도 뭐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의식들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핀란드 복지와 이제 양성평등까지 좀 살펴봤는데 핀란드도 역사가 이게 보통 역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아 여기는 역사가 뭐 옛날 역사가 아니고요. 네. 20세기, 19세기, 20세기 뭐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옛날 역사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예, 고려 옛날 역사 조선 뭐 몇천 년 전 뭐 이런 게 없어요. 도대체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럼 한 최근 200년만 잘 외우면 되는 예, 거예요? 최근 200년만 잘 보시면 돼요. 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200년 사이 뭐 일이 많아. 한국 분들한테는 피가 끓고 막 그 동조 막 여러 가지가 이해되고 막 아, 그래요? 어깨 동무하고 싶은 그런 역사가 많아요? 그런 역사가 핀란드?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그 핀란드의 역사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우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핀란드로 저희를 휘어와이바 잘 끌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